네, 어떻게 실습해 보셨나요? 뭐 바로 한 번에 성공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한 번에 성공 못 하시고 뭐 처음에 컴파일 에러가 떴다가 그 에러를 해결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누가 더 잘했을까요? 물론 두 분 다 잘하신 건데 저는 이왕이면은 에러도 좀 자꾸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만든다는 게 아니라 우연찮게 실수를 해서 에러를 발견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당황합니다. 근데 그러지 마시고요. 우와, 나에게 이렇게 큰 에러가 발생이 되다니. 기뻐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실제 뭐 프로그램 개발을 하시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중이잖아요. 에러를 갖다 많이 만들어 보시고 또 그걸 해결해 보셔야 나중에 실무에 가셨을 때 에러를 갖다가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에러를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 에러 잡아달라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눈 씻고 봐도 잘 안 보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래서 뭐 처음에는 에러 잡는데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2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나중에 이제 진도 좀 많이 나가잖아요. 배열 포인터 들어가고 나면 에러 때문에 밤새는 경우도 혹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됩니다. 에러가 떠도 절대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에러를 딱 발견했을 때 야, 이거 좀 바로 누구한테 이거 왜 에러 떴냐고 묻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에러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래서 한번 그 에러에 대한 이제 레퍼런스가 생깁니다. 케이스 1, 2, 3, 4, 5 막 생기잖아요. 그럼 그 케이스에 해당하는 에러가 발견되면 그건 눈에 이제 진짜로 잘 들어옵니다. 한번 제 말이 거짓말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간단하게 연산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 강의를 통해서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정리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됐다라고 하면 지난번 강의를 다시 한번 듣고 이번 강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3 더하기 4 되냐 안 되냐. 아마 여러분들 실습 다 해보셨을 겁니다. 컴파일 되고 실행도 됩니다. 다만 아무것도 나타나지는 않죠. 왜? C 언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라라고 명령한 것 이외의 것은 결코 진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덧셈만 명령을 했지 그 이상 아무것도 명령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떠한 단계를 거쳐야 된다? 첫 번째, 메모리 공간 할당. 변수 선언이라는 걸 통해서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하고, 두 번째, 그 결과를 갖다가 저장을 할 때 뭘 썼죠? 수학에서의 갓다기호.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저장된 데이터를 출력. printf 함수 썼었죠? 자, 이 과정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친절하게 설명이 나와요. 플러스는 무엇다? 연산자다. 이런 걸 연산자라고 한다. 합은 진행이 된다. 뭐 이 정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연산의 결과는 왜 안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예, 요구를 했지. 사실 덧셈을 진행하라고 요구를 했지. 그 결과를 갖다가 출력하기 위한 어떤 코드도 살펴보지 않았잖아요. 자, 제가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러한 결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변수에 대한 도입을 진행을 한 겁니다. 교재에서도 그런 흐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 변수는 뭐냐? 뭐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에 붙여진 이름 또는 그 메모리 공간 자체를 가리켜 변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메모리 공간이 할당되고 거기에 뭐 예를 들어 num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면 이 num이라는 이름을 가리켜 우리는 변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num이라는 이름은 이 메모리 공간을 대신하는 그러한 이름으로서 동작을 하죠. 따라서 num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내가 10을 저장을 하면 실제로 메모리 공간에 10이 저장이 되고요. num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printf를 이용해가지고 출력을 하면 실제로 num에 저장된 값이 출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그 작성해 봤던 코드가 여기 있습니다. int num. 여기서 int가 뭘 뜻한다고요? 메모리 공간을 할당할 때 용도를 결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정수를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과 실수를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이 다른지는 다음 시간이 아니라 다음 챕터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따라서 int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정수 저장. 물론 조금 더 세분화된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일단 여기까지 이해를 합시다. 정수를 저장하라라는 의미다. 정수 저장을 위한 메모리 공간의 할당을 의미하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자, 그 다음에 num. 여기서 num은 메모리 공간의 이름이죠. 따라서 int num 이러면은 이제 num이라는 이름의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되어서 거기다 정수를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20이라는 숫자가 num에 저장이 되죠. 즉 이것은 같다가 아니라 대입을 뜻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printf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변수에 저장된 값을 출력할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서식 문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변수에 저장된 값을 출력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printf 함수가 단순히 문자 열만 출력하는 기능의 함수였다면 서식 문자를 통해 가지고 뭔가 다른 거 저기 있는 데이터를 내가 십진수 정수로 출력을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없었다라고 하면 변수 출력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겠죠. 왜? 문자 열은 내가 프로그램을 갖다가 직접 입력을 해가지고 그냥 고정시키는 거지 이렇게 num이라는 값을 어떤 변수에 저장된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부적절하잖아요. 딱 이것만 봐도 어떻습니까? 아, 서식 문자라는 게 유용하구나. 이게 서식 문자라는 걸 이용을 하면 변수에 저장된 값을 출력할 수 있구나 라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느끼실 수 있겠죠? 예, 지금 느낌이 안 오셔도 나중에 또 다시 느낌이 올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양한 초기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문장에서 내가 int num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하나의 변수를 선언할 수도 있지만 컴마를 이용을 해가지고 둘 이상의 변수를 동시에 선언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보이고 있는 것처럼 int num1, num2, num3 이렇게도 선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 int, 즉 그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3개가 마련이 되고요. 그리고 순서대로 num1, num2, num3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여기다가 메모리 공간만 할당을 하라고 했지 거기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라라고는 선언하지 않았죠. 이러한 경우에 여기에는 과연 어떠한 값이 들어갈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0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0을 넣어라 라고 우리가 명령을 내리지 않는 이상 0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값이 들어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한 값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쓰레기 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출력을 해보세요. 출력을 해보면 의미 없는 내가 지정하지 않은 서로 다른 값이 물론 이 쓰레기 값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 값은 매번 틀려질 수 있어요. 따라서 의미 없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따라서 나는 내가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자마자 거기다가 원하는 값을 넣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장을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자, int num3와 num4를 갖다가 선언을 했는데 선언과 동시에 30이라는 값을 넣어줘 40이라는 값을 넣어줘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따라서 만약에 내가 num1, num2, num3를 선언하고 각각을 다 0으로 초기화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 0이라는 값을 저장하기 원한다 라고 하면 int num1은 0 그 다음에 콤마 num2는 0 콤마 그 다음에 num3는 0다 라고 써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num3와 num4가 30과 40이 저장이 되었는지를 갖다가 확인하기 위한 문장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비록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겠지만 그 num1과 num2에 각각 의미하는 값을 여기서 저장을 하고 있네요. num1에는 12, num2에는 20이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저장된 값을 전체적으로 여기서 지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죠. num3와 num4의 값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num1과 num2에 저장된 쓰레기 값을 확인하고 있죠. 실제로 실행 결과를 보면 자, 어떻습니까? 쓰레기 값이 출력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것과 다른 쓰레기 값이 출력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쓰레기 값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변수 선언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그 변수 활용하는 것도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죠? 가지고 놀아보자. 이 코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또 한번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 제가 덧셈만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그럼 뺄셈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양하게 코드를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가지고 놀아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서 재미를 여러분들이 붙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 선언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예를 보면은 num1과 num2를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변수에 0의 값을 저장을 하죠. 이렇게 값을 갖다가 처음 저장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초기화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혹 제가 초기화라는 표현을 쓰면 여러분들이 변수를 선언하자마자 처음에 넣은 값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대부분의 컴파일러에서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오케이 합니다. 근데 얘를 갖다가 요 사이에다가 싹 넣어서 이렇게 코드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컴파일이 허용이 되는 C 컴파일러도 있지만 허용이 안 되는 컴파일러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과거의 C 표준에서는
변수 선언은 무조건 맨 앞에 두어야 한다. 함수의 맨 앞에 두어야 한다라는 제약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은 얘는 맨 앞에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얘는 맨 앞입니까? 변수 선언 위에 뭐가 있어요? 대입이 있잖아요. 이러면은 얘는 컴파일 에러가 발생이 됐었어요. 과거의 표준에는. 근데 새로운 표준에서는 그냥 변수 선언을 어디서든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즉 새로운 표준을 기준으로 본다면 얘는 컴파일이 돼야 돼요. 근데 여전히 아직 대부분의 컴파일러들이 이 표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실제로 표준과 컴파일러에는 괴리가 좀 있습니다. 표준화되었다라고 해서 컴파일러가 100% 지원을 하느냐?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변수 선언을 할 때 이렇게 함수의 맨 앞부분에 위치를 시켜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이게 또 오랜 동안에 어떤 관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C 프로그래머들은 컴파일러가 이렇게 중간에 변수 선언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 할지라도 대부분 윗부분에 이렇게 변수 선언을 모아둡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관습을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처음에는 좀 따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의 이름을 갖다가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변수의 이름은 알파벳, 숫자, 언더바로만 구성이 돼야 된다. 이거 이외에 어떤 뭐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뭐 그 다음에 C 언어는 특히 대소문자를 구분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변수 num이라고도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num이라고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num이라고도 선언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각각 서로 다른 변수, 세 개의 변수가 되는 겁니다. C 언어는 대소문자를 구분을 합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로 같은 이름 같지만 서로 다른 이름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수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변수의 이름은 숫자로 시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숫자가 맨 앞에 등장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9넘, 뭐 8넘 이렇게는 우리가 변수의 이름을 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키워드라는 건 뭐냐면은 C 언어의 문법을 구성하는 약속된 그런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int라는 거 어떠한 의미를 지니죠. 이러한 것들이 키워드입니다. int가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정수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의 선언을 요청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따라서 이러한 키워드는 변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당연히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 사이에 공백 넣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num 한 칸 띄고 9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따라서 만약에 한 칸을 띄고 싶다라고 하면 num 언더바 9 뭐 이런 식으로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많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 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혹여라도 이름을 갖다 잘못 지정을 해주면 컴파일러가 친절하게 알려줄 거거든요. 그 이름 잘못 지어졌다. 그럼 그때 가서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굳이 기억하고서 변수 이름을 갖다 넣을 때 언더바와 숫자와 알파벳으로만 넣어야 되고 숫자는 맨 앞에 올 수 없고 뭐 키워드는 이름으로 들어갈 수 없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스트레스 받아가면서까지 이거를 꼭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기억할 게 많은데 굳이 이런 거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7이 맨 앞에 왔으니까 그 다음에 샵과 같은 특수문자는 올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공백문자는 올 수 없으니까 잘못된 이름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요, 메모리 공간은 용도에 맞게 할당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정수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 그 다음에 실수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이 나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수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수형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실수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가리켜 실수형 변수라고 합니다. 자, 정수형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했던 키워드 int였었죠. 그럼 실수형 변수를 선언할 땐 무엇을 써야 될까요? 궁금하지만 우리가 좀 남겨둡시다. 자, 그런데요, 다음 챕터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수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그 키워드가 int만 있는 게 아니고요, 캐릭터, 쇼트, int는 소개했고 int, long 이렇게 다양합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을까요? 그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실수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는 뭐가 있을까? 바로 변수를 저장하기 위한 선언은 무엇이 있냐면 플로트와 더블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있다라고만 이해를 하시고 왜 두 가지가 존재를 하지? 왜 네 가지가 존재를 하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공부를 하자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수형 변수와 실수형 변수가 나뉘는 이유는 메모리 공간의 그 사용 용도가 다르면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정수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과 실수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은 구분되어야 된다.
일단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있죠. 뭐 더블 num2는 3.14. 그럼 우리가 처음 본 문장이지만 제가 더블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num2는 실수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로서 선언을 한 거구나.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실수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가 선언이 되었으니까 3.14라는 소수 이하의 값을 지니는 실수를 저장할 수 있었던 거구나. 이 정도는 이제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연산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자료형, int라는 것, 이 이름이 사실 자료형입니다. 더블이라는 이 이름이 자료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되는 이러한 키워드를 가리켜 자료형이라고 하는데, 자료형에 사용된 예를 갖다가 총망라해서 이렇게 하나의 예제로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num1이라는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되고, 얘 이름은 num1 3으로 초기화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num2라는 이름이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되고 4로 초기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덧셈 결과를 갖다가 변수 result에 저장을 합니다. 자, 근데 이 result도 int형 변수예요. 즉 정수를 저장하기 위한,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따라서 선언과 동시에 덧셈 결과로 초기화가 됩니다. 이런 거 돼요? 물어보실 수 있죠. 그럼 확인해 보세요. 되니까 이렇게 문장을 썼겠죠. 이게 왜 됩니까가 아니고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실 단계입니다. 지금은. 자, 따라서 덧셈의 결과인 예를 들어 7이 실제로 result라는 변수가 할당이 된 다음에,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된 다음에 거기에 7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7이 채워졌는지를 이 printf 함수 출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좀 더 그럴듯하게 한 번 더 출력을 해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자꾸 출력을 해 보이고 있죠. 다양한 형태로 출력이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변수를 선언을 하고, 즉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고 거기에다가 내가 데이터를 저장해 놨기 때문에 난 여기서도 그 데이터를 사용하고, 여기서도 데이터를 사용하고, 여기서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즉 다양한 형태의 출력 결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변수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예제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요. 자, 이렇게 해서 03-1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